금일 열릴 세미나에서는 나만 알고 싶은 HFSS 꿀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 오신 분들이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. 그래서 편하게 조금 자유롭게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좀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요. 사실 여기에 제가 담은 내용들은 교육대는 사실 다루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교육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제라든가 이렇게 좀 그 진행되는 이러한 우리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다루기가 좀 많이 어렵죠. 예, 그래서 그 디테일하지만 조금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굳이 제가 이렇게 따로 자료를 만들었고요. 그래서 총 21개 정도 꿀팁이랑 꿀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개나 되는지, 그리고 이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향후에 얼마만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면은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발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ADT 환경에서 조명 설정하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뭐 HFSS 꿀팁이라고 했지만 사실 ADT 환경을 쓰시는 분들은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뷰 탭에 가시면은 Modify Attribute에서 라이팅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이트닝 기능을 보면은 조명을 따로 이렇게 각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각도는 X, Y, Z축 방향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빛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.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내가 이미지를 활용을 이 이미지를 이 모델링 이미지를 활용할 때 이 빛 조절을 한다면은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괜찮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죠.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. X, Y, Z축의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, 그리고 스파이럴로 해가지고 이게 그 구좌표계죠. 구좌표계로 해서 이제 파이세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각도를 바꾸면서 빛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각도입니다. 이제 빛도 있지만 카메라 이게 우리가 이제 ADT 환경에서 이 이미지를 보는 것도 이것 또한 카메라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카메라 각도를 제재 그 렌즈죠. 렌즈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렌즈 환경 변경을 하는 게 바로 모디파이 어트리뷰트에서 보면 프로젝션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를 바꾸는 걸 어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더욱더 이렇게 좀 더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좀 더 역동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잘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세팅을 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불편합니다. 오히려 불편하고 뭔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더 약간 그 역동적이죠. 되게 액티브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션 기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뭐 혹시 이렇게 열린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ADT 창을 옆에 띄우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델링 아무거나 띄워놓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션 기능 같은 경우는 좌표계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렌즈가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좌표가 가까이 모델링에서 가까이 찍었을 때하고 멀리 찍었을 때 그 차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제가 다 직접 만들었던 예시들이고요. 어떠한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고 이게 이제 프로젝션도 그렇고 프로젝션과 라이팅 기능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한 거죠. 그래서 빛과 이런 카메라 각도를 잘 조절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미지를 익스포트 할 때도 뭐 4K라든가 뭐 UHD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익스포트를 시키실 수가 있죠. 세 번째는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.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은 다 하얀색 바탕화면을 많이 쓰죠. 그런데 이 하얀색 바탕화면 말고 내가 이미지를 좀 더 퀄리티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색 또는 그라데이션 형태로 해서 원하는 이런 색감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. 좀 더 지금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? 우리가 레포트상이 어떻게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좀 더 다양하게 또는 뭐 블랙 색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좀
만약에 PPT의 환경 자체가 좀 어둡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두운 계열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서 넣으면 좀 더 가시성이 좋아지겠죠.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색도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기능은 그 스케일지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PCB 같은 이제 얇고 넓은 적층된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에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뭐 확인하거나 할 때 되게 불편한 감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 이 스케일지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가 아마 8배로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8배만큼 증가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실제로 얘가 뭐 모델링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, 비저빌리티 상태에서만 이렇게 Z축으로 늘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PCB 이런 얇고 넓은 구조체를 우리가 뭔가 모델링하고 확인할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은 굉장히 괜찮고요. 저 높이 값의 배열은 저 밑에 있는 옵션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. 옵션즈에서 그 스케일지에 몇 배를 내가 늘려서 보실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에요. 그래서 저거를 잘 쓰시면은 음, 가시성 좋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는 이제 단면 잘라보기예요. 단면 잘라보기 이것도 잘 쓰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못 봤어요. 이 클리핑이라는 기능이고요. 이 뷰 탭에 보시면 클리핑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클리핑 플레인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또는 원하는 각도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라볼 방향을 정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2번 클릭을 해서 방향을 정하고 쭉 잡아 당기면은 단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특정 모델에 직접 자르지 않고 그냥 비저빌리티 상태에서 이 중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, 그리고 다음처럼 이렇게 리모컨도 이동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회전하면서도 잘라서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어 필드라든가 아니면은 메쉬가 나눠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중간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내가 뭐 특정 유전체의 중심부에 대한 뭐 메쉬 퀄리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중심부에 대한 메쉬가 이 기능을 통해서 좀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중심부의 메쉬가 얼마만큼 촘촘히 잘 나눠졌는지를 이런 것들을 예, 3차원으로 보실 수가 있죠. 우리가 잘라서 보는 게 아니고 잘라서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메쉬가 이 메쉬 형상에 맞춰서 이게 비저빌리티가 바뀌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옵티매트릭스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옵티매트릭스는 사실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세요. 근데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절대로 안 쓰는 약간 이런 기능이거든요. 이 옵티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어떠한 데가 가능한 설계 변경 범위 내에 있는 뭔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변수. 예를 들어서 뭐 선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선폭이 PCB 선폭이 0.1mm일 때, 0.2mm일 때, 0.3mm일 때, 0.4mm일 때 이게 각각 늘려가면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. 근데 이제 이 늘려가면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계속 그 모델에 맞춰서 디자인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을 생성을 할 때 애초에 패턴 폭에 대해서 내가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춰서 한 개의 HFS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ADT 환경 내에 있는 뭐 HFS, Q3D, 맥스웰, 서킷, 아이스팩 모두 다 이 변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변수에 따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의 활용 범위는 정말로 무궁무진해요. 너무 무궁무진해서 이따가 보시면 제가 이 변수의 끝판왕인 자동화 툴도 이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보시면서 업무에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정확히 옵티메트리스 내에 있는 이제 파라메트릭 해석이에요. 변수를 지정을 해서 얼마부터 뭐 예를 들면 0.5mm부터 아니 0.1mm부터 0.5mm까지 뭐 0.1mm 단위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약간 이런 거죠. 근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옵티메트리스에서 이제 파라메트릭 해석을 하는 거죠. 뭔가 우리가 동축 케이블을 해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. Q2D에서 2D 익스트랙터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링이 원래는 값으로 입력을 하겠죠. 근데 저 반경에다가 문자를 입력하는 겁니다.
그래서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물어보게 돼요. 이 문자를 입력하는데 얘가 몇 밀리야? 라고 물어보죠. 그러면 여기 각각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시그널 중심부부터 다이렉트리 그리고 외곽에 있는 그라운드까지 모두 변수 처리를 해서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마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옵티메트릭스 항목에서 보면 파라메트릭이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파라메트릭 해석에서 뭐 0.1mm부터 0.7mm까지 0.1mm 단위로 해석을 해라라고 하면은 한 개의 디자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디자인을 굳이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그냥 한 개의 디자인에서 7개의 결과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.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이 2D 익스트랙터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임피던스를 특성 임피던스를 뽑은 거죠. 특성 임피던스가 각 파이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모든 임피던스가 쭉 리스트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게 파라메트릭 해석이에요.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해석도 잘 쓰시면은 이건 제가 이제 GIF로 이미지를 만든 건데 각각 이렇게 뭔가 특정 구간을 눌러가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변한 추이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어 여기 이미지 상태에 있는 여기 이미지에 있는 그 그림은 여기 이미지가 움직인 이 그림이죠. 이거는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. GIF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따로 만든 겁니다. 그래프를 GIF로 만드는 기능은 ADT에 없어요. 이 점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제품을 제가 스트로크 누르는 거죠. 이제 누르는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 각각 해석의 테이블을 이렇게 변수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테스트 소켓 핀 쪽이죠. 프로 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커넥터도